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모시고 22대 총선 5개월여를 앞둔 최근의 여론 동향 분석 그리고 총선을 좌우할 변수와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우리 계속 시청자들이 아주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유,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예. 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또 하고 있는 지금 사업들을 좀 추스리느라고 예. 그렇죠. 우리 또 존경하는 고 선배님 방송에 오질 못했는데 그래도 고영신 TV의 명성은 여전히 아주 건재하다는 것을 제가 또 확인을 예. 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선배님을 뵙고 싶었는데 예. 초대를 해주셔서 감개무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도 가까워오고 예. 이제 한 5개월 남았습니다만은 배 대표님이 자주 나오셔가지고 예. 여론 동향이라든가 예. 또 최근에는 정치 평론도 아주 그냥 전문가 이상으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최근에 여론 동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풀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예. 이겼을 때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기세등등이었죠. 야, 우리가 이겼어. 압승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야 메시지가 이랬단 말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민주당의 승리일까 그것이.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예.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너무 아쉽다. 예. 그런 사실은 경고였겠죠. 그리고 그렇죠. 정작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마음이 있거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러 안 나갔을 겁니다. 예. 왜? 그랬겠죠. 그런 의혹이 안 생겼던 거겠죠.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위기다. 우리 자칫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후보에게 패하면 우린 정말 이게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선거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예. 또 김행 후보자 등 이제 인사청문회 좀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예. 그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그런 여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선거라는 것은 내가 지난 한 30년간 분석을 해보면 예.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좋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 저거 싫어. 난 정말 그렇죠. 내 마음이 불편해. 나 나가서 그냥 혼내줄 거야. 이런 혼줄 심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자, 그 다음번이 중요한 게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을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국민의힘은 한번 혼이 나니까 놀란 겁니다. 예.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대통령도 민심이 옳다. 이제 바꾸자.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물러나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러나지는 않지만 거의 물러나는 정도의 쇄신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절박하게 지금 동분서주 막 뛰고 있어요. 대통령도 전국을 계속 다니면서 민생이다. 이게 경제가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어쨌거나 간에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근데 중요한 건 중도층 또 지지층 내에서도 더 확고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의 현상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데 가장 최근인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7%, 그러네요. 민주당이 34%입니다. 34입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3%포인트 차이가 벌어졌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지 않았어?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온갖 문제들이 많은데 왜 올라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위기감에 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래도 동분서주 뛰는 쪽과 우린 다 이겼다. 우리 다 이긴 거 아니야? 교만과 오만해버리면
이건 유권자들이 압니다. 예. 뭔가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인재영입위원장도 이재명,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장도 친명, 조정식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뭐 이거 교만한 거야? 오만한 거야? 안 변해? 다 이겼다고 생각해? 그건 아닌 거죠. 더군다나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M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1%입니다. 예. 자,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얼마 나왔을 거예요? 에이, 민주당이 더 높겠지. 아니, 그래도 28%예요. 28입니다. 예. 그런데 고 박사님께 여쭤봅니다.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총선 5개월 남겨두고 20%된 28% 이거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죠. 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지금 보이는 모습이 위기냐? 이게 이제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몇몇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높게 나온 게 있습니다. 봐라, 이거 우리 이기지 않냐? 그런데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열심히 진정성 있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과 아닌 것 부모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민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다 이겼다. 그냥 이재명 대표 일색으로 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내가 다 이겼다. 내가 옳다. 오만과 교만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또 연합뉴스가 매트릭스에 의뢰한 그 조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갤럽, NBS, 매트릭스 이 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3, 4% 앞서죠. 앞서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들이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1, 2주 이 사이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난 뒤에 보선이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면서 거기서 쓴 약을 먹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전에는 30 중반 아래였는데 다 지금 30 중반 후반으로 올라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힘이 다 잘했다.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근데 변화를 위해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간에 대통령도 민생을 강조하고 그 이전에는 역사 이념 전쟁 이런 걸 또 더 내세웠던 대통령. 지금은 대통령이 그런 모습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오로지 민생, 오로지 국민들이 옳다, 중동 순방 효과를 좀 거두자. 지금 또 갖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공매도 금지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접시를 깨뜨려야 돼도 뭔가 요리를 하려고 해봐야 요리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다 끝났다. 배달시켜 먹어도 우리는 칭찬받는다. 예.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국민의힘과 어쨌거나 대통령은 내년 총선 지면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모습이 있느냐?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번 갤럽 조사를 보면은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은 28로 12% 차로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10월 4째 주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1. 그리고 11월 첫째 주도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10월 4째 주, 11월 1, 2주는 높았고 10월 셋째 주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조금 앞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선이 치러지는 전후. 이런 것이 지금 서울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 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동안 늘 이 인천 경기는 그렇죠. 민주당이 앞섰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37이고 민주당이 34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이번 갤럽 조사는 다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뒤진 뒤처지죠.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고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유권자들의 엄중한 경고다 이렇게 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예.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민주당의 승리일까? 민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는 그렇지만 이거는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이지 먼저 우선적으로 결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결과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선거 결과라는 게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숨어있는 의미는 민주당에도 경고를 한 겁니다. 봤지?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 변해. 그러니까 민주당 똑바로 해. 민주당도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심판 내려지는 건 명심해.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심지어는 인천 경기까지 오히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보다 앞서는 건 뭐냐면 절박한 마음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하고 점수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가 지사도 역임했던 것이고 지금 현 지사도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입니다. 이건 왜일까요? 저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여하튼 뭔가 꿈틀꿈틀 거려봐야 유권자나 주민들의 반응이 오는 겁니다. 자, 김포시 서울 편입 뭐 이건 성공적일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뭔가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고양, 하남, 광명 등등등 구리 이 이야기는 뭐죠? 그러면 딱히 지금 민주당에서 경기도에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김포 시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뭐 고 박사님은 저는 김포 사는 건 아닙니다. 김포 사는 사람들한테 서울로 편입될래요? 경기 북부 하실래요? 경기 남도 할래요? 인천 할래요?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도 36% 갤럽에서는 매트릭스에서는 37%, 또 어떤 데는 뭐 39% 거의 40% 육박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 최근에 여론조사상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거론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세 기관이 모두 민주당을 앞서고 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서서 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를 선점을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행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민주당이 최근에 얘기한 대로 뭐 200석을 총선에서 이기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일종의 승자의 저주랄까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교만하네. 조금 뭐 강서구청장 보선 거기는 원래가 야세가 강한 데서 이겼다고 이제는 뭐 기고만장이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인요한 효과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 200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냐면 자칫 이게 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선거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절초풍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고 박사님 아실 겁니다.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그때 이명박 정부의 5년차 마지막이었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그 총선 앞두고 막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압승한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선거 예측하면 민주당 가반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그랬습니까? 아니었거든요. 민주당이 오히려 사실상 기대감에 비하면 참패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히려 겸손하고 공손해야지 교만하고 오만하게 이 두 만은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특별하게 뭔가 국민들 귀에 쏙 들어오는 정책이 있습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파격적이야? 아니 비명을 저렇게 배려한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저렇게 내려놓는다고 대선에서 패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이제 다시 쇄신과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인천 계양을에는 불출마한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을 불러올 수 있냐면 말씀하신 그 저주도 저주지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200석이라는 게
개헌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그 다음에 200석이 탄핵을 시도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 박사님도 알고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노무현 탄핵 시도할 때도 그렇고 이 탄핵이라는 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200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200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런 혁신이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얼토당토 않은 그런 오히려 후폭풍,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저는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이뇨한 혁신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그래도 뭔가 시도하고 불을 질러보고 바꿔보려고 하는 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뭔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연배가 있는 또 젊은 세대에 비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저 부산에 가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이 대표 말 좀 합시다. 내 순천 사람 아닌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죠. 썬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홍준표 시장도 만났죠. 이런 건 우리가 평가를 해줄 만한 거죠. 그리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어렵다고 하는 건 당 내부에서도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준석, 김철근, 홍준표, 김재원 다 징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불출마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결단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절체절명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위기 상황에서 내년 선거에서 무당층, 중도층, 수도권, 2030 MZ세대가 중요하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결단 안 내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통령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 안 내리고는 못 비긴다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뭐 비명계를 끌어안는다, 호남을 좀 더 발전시키고 혁신을 위한 그런 개혁 방안이 이런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어떻게 공정하게 공천하겠다, 친명 일색으로만 가지 않겠다,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무엇인가를 향해서 혁신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에 더 점수를 줄 수밖에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떻게 여론 추세, 민심이 흘러갈 것인가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내년 총선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년 그렇습니다. 총선은 결국 윤석열과 이재명의 제3차전이라고 봐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어떻게 될 건지 국민의힘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 주시죠. 네,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바뀌어야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더 절실해야 산다. 왜?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은 대통령도 미래가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또 여소야대 어게인. 그러면 과연 지지층들이 그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무서운 채찍을 들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절박한 마음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과연 이 공천과 관련해서 누가 출마하느냐 아니냐 이게 또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단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중진들이 친윤 중진들이 내려주느냐. 저는 이게 핵심일 거다. 제일 핵심일 거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단이 이제 11월 중에 나오기 쉽지 않다면 12월, 1월 중에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월에는 나와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갤럽 기준으로 저는 40%가 넘으면 내년 총선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0%. 우리 고 박사님도 잘 진단을 정치 이슈를 진단을 해주시는데 그만은 또 자격을 또 가져가시고 명성을 가지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난 2020년 총선 때나 2016년 총선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보고 표 찍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만 봅니다. 대통령 싫어서 나 못 찍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사진이 얼마나 현수막에 걸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현수막에 같이 사진 걸 수가 없어요. 명함에 사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느냐? 이번 총선, 내년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어떤 지지율이 경쟁합니까? 이재명 지지율이나 다름없는 민주당 지지율이 대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아, 저는 그렇군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넘어가면 상당히 승기를 잡는다. 승기를 잡는다. 왜냐하면 40%군요. 왜냐하면 돌파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 박사님도 보시지만 지금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이 관해 40%를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어렵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40을 넘어가면 승기를 잡는 거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를 넘어갔다. 그건 지지율. 뭐 그거는 압승할 가능성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년 총선 이거는 진짜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건데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아니 내년 총선은 뭐가 기준이야 이럴 때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경쟁하는데 이걸 갤럽 기준이나 MBS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럽 조사나 MBS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말씀드렸듯이 40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예.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이 넘어갔다 그러면 승기를 잡는 겁니다. 고래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일 테고 예. 또 이제 내년 그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를 넘어간다면 상당히 과반 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또 높여주는 그런 척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친윤 또 중진 의원들의 뭐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지금처럼 아젠다 경쟁에서 그렇죠. 이렇게 앞서 나간다면은 주도해 나간다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요한 위원장을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인요한 위원장의 설득에도 결과적으로는 뭐 삐딱하게 나가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벌써 뭐 수개월 또는 훨씬 이전부터 합해지기 좀 힘들었다. 예.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 자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대중들이 볼 때는 좀 비정치인 냄새가 나거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인이면서 호남 출신이라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데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그것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인요한 박사.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얼마나 살아나느냐.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의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또는 밝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렇죠.